혹시 부모님이나 가까운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로 막막했던 경험 없으신가요? 병원은 병원대로, 요양은 요양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내놓은 새로운 해법, 의료요양통합돌봄이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지금의 돌봄 시스템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지 그 현실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약속, 통합 지원이란 게 대체 뭔지, 또 박 여사님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이 새로운 돌봄의 여정이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사회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하게 됐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복잡한 돌봄의 미로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모습 보신 적 없으세요? 많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의료나 돌봄 서비스를 찾아 나서는 건요, 거의 또 하나의 직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서류 준비하고 일정 조율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죠. 바로 이겁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현재 시스템은 마치 거미줄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의료는 병원에서, 요양은 요양기관에서, 식사나 청소 같은 일상생활 지원은 또 다른 곳에서 각각 따로 알아봐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이 과정에서 점점 지치고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약속을 내놓은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지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내가 살던 바로 그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제시한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퍼즐 조각들처럼 이전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서비스들을 이제는 이용자, 바로 나 한 사람에게 딱 맞춰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직접 이 서비스, 저 서비스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새로운 방식은 아주 강력한 세 가지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용자 중심성, 충분성, 그리고 협력성인데요. 쉽게 말해 모든 계획은 바로 나의 필요에서 출발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마치 한 팀처럼 나를 위해 협력한다는 아주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시스템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지금부터 가상의 인물, 박 여사님의 사례를 통해서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 여사님의 여정은 이렇게 딱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간단한 신청으로 시작해서 2번에 걸친 꼼꼼한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오직 박 여사님만을 위한 맞춤형 계획이 만들어지는 체계적인 과정인 거죠. 박 여사님이 지원을 신청하고 나면 제일 먼저 간단한 사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걸 병원 응급실의 환자 분류 시스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박 여사님의 상황이 얼마나 복합적인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가장 알맞은 다음 단계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시스템에 아주 똑똑한 점이 드러나는데요. 사전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박 여사님은 2가지 길 중 하나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돌봄 필요가 단순하면 지자체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요. 좀 더 복합적인 의료 문제가 얽혀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전문가팀이 나서서 훨씬 더 깊이 있는 평가를 진행하는 거죠. 일종의 맞춤형 평가 시스템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정보들이 어떻게 박 여사님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전략과 전담팀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평가를 받든 그 과정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는지, 앓고 있는 질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 그대로 박 여사님의 삶 전체를 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에요. 모든 건 한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 자세한 평가 결과를 들고 지역의 담당 공무원부터 의사, 간호사 같은 전문가들까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박 여사님 단 한 사람을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
그러니까 맞춤형 돌봄의 청사진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류 위에 있던 이 멋진 계획이 어떻게 박 여사님의 실제 하루하루를 바꾸는 진짜 살아 움직이는 돌봄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박 여사님이나 가족이 월요일엔 간호사, 화요일엔 물리치료사, 목요일엔 병원 동행 도우미를 각각 따로 알아보고 예약해야 했겠죠. 하지만 이젠 이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완벽한 주간 계획표처럼 착착 조화롭게 제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계획은 한번 정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예요. 사례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상황을 살피면서 박 여사님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혹은 안 좋아지면 계획도 그에 맞춰서 유연하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박 여사님의 이야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 전국적인 변화가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막 퇴원했거나 요양시설에서 나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분들처럼 돌봄의 연속성이 정말 절실한 그 순간에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65세 미만이라도 특정 유형의 심한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대상을 넓혀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도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꽤 촘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말하는 핵심은요, 바로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이전처럼 약, 식사, 간병 서비스를 그냥 따로따로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모든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총체적이고 인간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시도는 하나의 강력한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익숙한 공간에서 서로를 돌본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건 아마 전 세계 모든 사회가 앞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일 겁니다.